내가 며칠 전에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가 나오는 거야. 헐, 김민종 노래를 아이돌이 리메이크를 했네 이러면서 누가 리메이크를 했나 보니까 프로미스나인이 리메이크를 했더라고. 걸그룹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니까 이게 이렇게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겨울 시즌송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 원곡이 워낙 좋으니 누가 불러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뮤비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김민종이 나오더라고. 오랜만에 보는 김민종의 모습이 너무 반가우면서 또 좋았다 이거지. 내가 맨날 원곡 넘는 리메이크는 없다고 목 놓아 외쳤었는데 이 하얀 그리움은 원곡보다 리메이크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사실 김민종이 부르는 버전은 좀 거나 저쨌거나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을 들으면서 슬슬 김민종 영상을 엮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애플뮤직에서 나의 2025 리캡이 뜨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내가 2025년 가장 많이 들은 아티스트 10위가 튜브 형님들이고 이 형님들 노래를 언제 가장 많이 들었나 보니까 6월달, 그러니까 초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거야. 역시 공기에서 여름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하면 튜브의 노래들을 주섬주섬 꺼내 들어야 제맛인 거지. 그런데 이 튜브 하면 또 김민종이잖아. 내가 튜브라는 밴드를 처음 알게 된 게 김민종 때문, 아니 서영진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김민종 영상을 엮으라고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았단 말이지. 그렇게 기운을 모아서 김민종 영상을 만들어 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운명과 같은 숙명으로 엮어보는 영상이니 이 영상은 대박이 날 거라는 부질없는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여러분들도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한 번씩 들으시면서 겨울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봅니다. 프로미스나인 버전 노래가 아주 상큼하고 좋다니까. 김민종 버전은 좀 텁텁. 김민종은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돈키호테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를 했고 1989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까지는 조연급이었는데 이후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주연급으로 발돋움하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1991년 개봉한 하얀 비요일이란 영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 영화는 당시 망한 영화였는데 영화보다 OST가 그나마 조금 화제가 되었던 영화였거든. 이 OST 앨범은 락그룹 부활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했던 작곡가 서영진이 모든 노래의 작곡과 편곡을 했고 장혜진, 신해철, 고환우, 이정석이 참여했었으며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변우민, 옥소리 그리고 김민종도 참여했었어. 이때 김민종과 서영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앨범에서 김민종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또 다른 만남을 위해였는데 이 노래는 김민종의 1집에 재수록되고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지. 1992년 김민종은 작곡가 서영진과 콤비를 이뤄서 1집을 발표하고 앞서 이야기한 노래 또 다른 만남을 위해를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노래는 당시 가요 톱10에서 7위까지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앨범의 후속곡은 투유였는데 이 노래도 투유 초콜릿 광고에 삽입되면서 인기를 얻었어. 이렇게 가수로도 성공적인 데뷔를 했던 김민종은 같은 해 12월 더블로 1집을 내고 손지창과 듀엣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타이틀곡 너만을 느끼며가 대박이 나면서 김민종은 가수로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됐어. 사실 1집까지만 해도 배우 김민종이 가요계에 그냥 기웃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 더블루를 통해서 각 방송국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하면서 이제 가수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된 거야. 이렇게 가수로 성공적인 데뷔를 한 김민종은 1993년 2집을 발표하면서 다시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김민종의 띵곡 중 하나인 하늘 아래서였지. 이 노래도 대박이 나면서 드디어 김민종은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한단 말이야. 물론 더 블루로 이미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긴 한데 김민종 개인으론 하늘 아래서가 처음 1위를 차지했던 거지. 내가 당시 하늘 아래서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흠뻑 빠져가지고 맨날 듣고 또 듣고 그 당시 친구들이랑 매우 자주 항상 가던 소나타 노래방에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랬었거든. 지금도 개인적으로 김민종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바로 이 하늘 아래서라고 생각하고
김민종 노래 중 가장 좋은 노래가 이 노래다 이렇게 생각. 아니 사실 하늘 아래서보다 귀천도해를 더 좋아했는데 그건 없는 노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앨범을 통해서 김민종은 고독한 락커 이미지가 생기거든. 2집 앨범도 서영진이 거의 모든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가 작곡한 노래들이 대부분 락 발라드였고 김민종은 이 노래를 찰떡같이 소화하면서 락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지. 게다가 2집 자켓은 김민종이 가죽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를 들이다 내달리는 아주 터프하고 야성적인 이미지였거든. 이런 이미지가 우리 동년배들 특히 남성 동지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김민종은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지. 아 왜 당시 노래방 가면 서로 김민종 노래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김민종같이 부를까 아주 지랄 용천을 했었잖아. 이렇게 1, 2집을 성공시킨 김민종은 1996년 이경영이 진행시킨 첫 감독 데뷔작이었던 귀천도해 주연을 맡으면서 이 영화의 OST 겸 3집 귀천도해를 발표하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문제의 노래 귀천도해였고 이 노래는 영화 귀천도의 주제가였단 말이야. 사실 내가 이 영화를 보질 못해 아니 안 봤기 때문에 영화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와는 별개로 노래 귀천도해는 대박이 난단 말이지. 나도 당시 이 노래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서영진이란 사람 진짜 노래 잘 만드는구나 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암튼 이 노래는 각 방송국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싹쓸이하면서 대박이 나는데 아마 이 노래가 김민종의 가수 생활 통틀어 최고로 히트했던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 하지만 이때 귀천도해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기 시작하거든. 일본의 밴드 튜브 노래 서머 드림을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튜브라는 밴드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같은 반 친구 중에 튜브 앨범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서 그걸 빌려서 서머 드림을 들어봤는데 야 이건 표절이 맞는 것 같았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튜브 노래들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친구한테 공테이프를 갖다주고 복사해달라고 해서 튜브 노래를 듣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밴드 바람에서 여름 냄새가 나면 한 번씩 꺼내 들어야 하는 밴드가 됐던 거지. 사실 서영진 덕분에 내가 튜브라는 너무 좋은 밴드를 알게 됐고 이 튜브를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J-팝을 듣게 됐고 그렇게 쌓인 J-팝에 대한 지식이 인연이 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음원 서비스 회사에 취업했으니 서영진 씨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아니 그건 그거고 이런 표절 시비에 김민종은 표절을 인정했고 귀천도해의 작곡가 서영진과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런을 치는 바람에 김민종 혼자 기자회견을 하거든. 여기서 김민종은 표절을 인정하고 가수 생활 은퇴를 선언하지. 그렇게 김민종은 가요계를 떠나는가 했는데 가수 은퇴 선언한 지 2년 만인 1998년 갑자기 벼랑간에 4집 앨범을 내면서 다시 가수로 컴백한단 말이야. 이때 타이틀곡이 착한 사랑이었지. 이 노래가 김민종의 가수 복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착한 사랑은 작곡가 김도영이 김민종을 위해 만든 노래였거든. 김민종이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면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는 새 앨범을 제작하고 다시 가수로 복귀했던 거지. 이 앨범부터 김민종은 당연하게 서영진과 결별했고 3집에서의 표절 사태를 의식했는지 직접 앨범을 프로듀싱하면서 4집을 제작했던 거야. 이렇게 김민종은 착한 사랑으로 크게 인기를 끌면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면서 재기에 성공했지. 이 노래는 가수 김민종을 대표하는 노래로 기억되는데 사람들이 김민종 모창하라 그러면 항상 하는 그거 그대여 바로 이게 그 노래잖아. 그렇게 김민종 하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란 말이지. 착한 사랑에 이어 후속곡 그래도 그대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야도 히트를 쳤는데 난 개인적으로 당시 김민종이 출연했던 드라마 미스터 큐의 OST였던 세상 끝에서의 시작을 좋아했어. 이 노래는 시인 원태현이 작사한 노래로 유명하지. 이렇게 가수로 아주 성공적인 복귀를 한 김민종은 이 기세를 몰아 1995년 5집을 내놓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 B1도 히트를 쳤고 2000년 발표한 6집의 타이틀곡 왜 그리고 2001년 발표한 7집의 타이틀곡 You Are My Life 그리고 후속곡 하얀 그리움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98년 복귀 이후 김민종은 내놓는 앨범마다 히트를 치면서 가수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 앞서 말했지만 2001년 나왔던 하얀 그리움은 24년이 지난 올해 프로미스9이 리메이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김민종의 원곡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 당시도 이 노래를 참 좋아했지만 역시 지금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 여기까지가 가수 김민종의 전성기였고 2003년 발표한 8집에서는
이전과 같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발표된 정규 앨범이야. 이 8집에선 다시 서영진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글쎄 귀천도의 표절 사건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가수 은퇴를 하게 만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다시 작업을 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후 본인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의 OST에 참여하면서 간간히 음악 활동을 했지만 사실상 가수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거든. 그런데 2022년 2월 가수 데뷔 30주년 기념 음원으로 신곡 긴밤을 발매하고 가수로 컴백을 하면서 아직 가수 김민종이 죽지 않았음을 알렸지만 또 이후 지금까지 김민종은 신곡이 없는 상태야. 최근 그의 20년 만의 영화 복귀작 피렌체가 개봉을 앞두면서 김민종이 각종 매체에 활발하게 출연하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 이번 시간엔 배우 김민종이 아닌 가수 김민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락발라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식 락발라드에 가장 최적화된 보이스의 가수가 아닌가 하는데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 목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단 말이야. 연기와 음악 모두 어느 수준 이상 해내는 몇 안 되는 연예인 중 하나인 김민종,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